더 카메라 스쿨, 오늘은 촬영 모드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모드와 이에 관련된 셔터 속도 그리고 조리개 심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에른스트 하스의 작품을 몇 작 감상하시고 가겠습니다. 에른스트 하스는 컬러 사진을 이용해서 저속 셔터를 이용하여 회화적인 느낌 그리고 추상적인 느낌을 사진으로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투우사가 투우장에서 황소와 함께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흔들린 사진이라서 이게 황소인지 이게 투우사인지 얘기를 듣지 않으면 캐치하지 못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건 제가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하다가 제 작가 소개를 하는 시간에 제 작품 몇 개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노신사분이 한 분이 이제 중간에 수업을 끊으시면서 저 사진은 잘못된 사진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왜 잘못 찍힌 사진인 것 같으시냐 라고 했더니 이 사진은 흔들려서 형체를 잘 알아볼 수가 없다. 얼굴이 예쁘게 나와야지 왜 이렇게 다 흔들게 찍었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때 이 눈밭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친구의 감정을 드러내기에는 저는 약간의 흔들림은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테크니컬하게는 흔들린 사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 찍힌 사진일까요? 에른스트 하스도 굉장히 저속 셔터를 이용했겠죠. 모든 게 다 흔들릴 정도의 사진을 만들었는데요. 저속 셔터도 표현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속 셔터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셔터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셔터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촬영 모드 선택에서 TV 모드로 설정하셨을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캐논에선 TV 모드고요. 니콘에서는 S 모드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TV는 타임 밸류의 약자입니다. 시간 가치. 그리고 S는 셔터의 약자고요. 타임 밸류, 시간의 가치를 둔다라는 말인즉슨 노출을 결정할 때 ISO, 조리개, 셔터 속도 이렇게 있는데 나는 셔터 속도를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겠어. 나머지는 카메라 너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기능입니다. 셔터 속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나는 느린 셔터를 쓸 거야. 나는 빠른 셔터를 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줘. 아주 편리하죠. 셔터 속도는 그 시간이 절반이 될 때마다 약 한 스탑씩 차이가 납니다. 자, 30초라는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30초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면 사람들의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30초보다 절반, 그러니까 절반 빠른 속도죠. 15초가 한 스탑입니다. 15초의 절반 8초, 8초의 절반 4초, 2초, 1초, 2초의 절반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15분의 1초.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카메라에서는 분의 1을 없앱니다. 30, 60, 125, 250, 500, 1000 이렇게 두 배씩 빨라지는 거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이 들어오는 양은 작아집니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죠. 그럼 적절한 셔터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셔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안 보이죠? 보이시나요? 선막이 열리고 후막이 따라옵니다. 잠깐 초록색이 보이셨죠? 그게 바로 필름 혹은 CCD 면입니다. 자, 이번엔 더 빠른 셔터 속도입니다. 보셨나요? 더 느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막이 채 열리기도 전에 후막이 따라오죠.
착착착착착 해서 한 장의 이미지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른스트 하스는 얼마만큼의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까요? 사실 저도 답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 황소가 이 정도 움직인 시간, 이 투우사가 이 정도 움직인 시간일 거예요. 그러면은 찰칵 혹은 찰칵, 거의 1초에 가까운 셔터 속도를 사용했을 겁니다. 셔터 속도의 적절함은 사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움직임의 속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빠른 셔터 속도를 써야겠죠.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느린 셔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많이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요. 그 물체의 움직임의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저속 셔터를 내가 이용하고 싶다 했을 때 TV 모드를 놓고 셔터 속도를 느린 셔터 속도로 설정해주면 저속 셔터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셔터가 오랜 시간 동안 열려 있으면요, 그만큼 많은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이 밝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진이 밝게 나온다, 빛이 많이 들어가면 조리개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멍을 작게 해서 조금씩 내보내야지 라고 해서 조리개가 조여집니다. 하지만 조리개가 조여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낮에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낮에 흐르는 폭포를 찍고 싶은데 이 흐르는 폭포가 지금 굉장히 비단결처럼 곱죠. 이 고운 이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셔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찰이 셔터 선막이 열린 겁니다. 찰 한 상태에서 계속 이 물의 흐름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 이렇게 하얀색 거품으로 남았을 때 칵 닫힌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됐기 때문에 빛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조리개가 조여지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빨라봤자 뭐 한 1초밖에 안 된다. 찰칵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내가 지금 가장 작은 조리개 사이즈로도 낼 수 있는 최저의 속도다. 근데 나는 속도를 더 늦추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ISO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ISO가 만약에 높은 숫자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ISO 숫자를 가장 낮은 숫자로 변경을 해준다면 그만큼 많은 빛을 필요로 할 겁니다. 두 번째, 셔터 속도를 인위적으로 늘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ND 필터를 사용합니다. ND 필터는 Neutral Density의 약자로서 중성 농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쉽게 이해하면 선글라스예요. 검은색 선글라스로 밝은 하늘을 보면은 볼만하죠. 빛에 들어오는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가장 오랫동안 열어놓을 수 있는 셔터 속도가 1초였다면 ND 필터를 껴주면 이 초수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2초 혹은 4초. ND 필터는 ND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스탑을 다운시켜줄지, 다운시켜주는 것일지 미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 셔터를 사용할 때 팁 중에 한 가지는요, 삼각대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손으로 들고 찍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에른스트 하스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흔들려 있죠. 하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사용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대상물들은 흔들려 있죠. 이런 효과를, 어떤 효과를 내가 원하는지에 따라서 손으로 들고 찍을 것이냐 아니면 고정시켜 놓을 삼각대가 있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저속 셔터를 사용하는 한 가지 팁입니다. 그렇다면 고속 셔터는 어떨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을 빠르게 낚아챌 때 그때의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두운 상황에서, 빛이 적은 상황에서 내가 빠른 셔터 속도를 얻어야 된다. 즉,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ISO 수치를 높인다. ISO 수치를 높인다. ISO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빛을 양을 필요하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적은 양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빨리 찍어도 30분의 1초가 최대 빠른 속도예요. 30분의 1초면은 사실 손으로 들고 찍으면 뭐 선명하게 맞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흔들리기 쉬운 느린 셔터 속도입니다. 근데 이 날아가는 새를 탁 정지한 순간에 찍고 싶다. 그랬으면 한 250분의 1초보다는 더 빠르게 찍어야 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 ISO가 100이었다면 ISO를 800, 1600 이렇게 올려주면 그에 상응하는 빠른 셔터 속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밝은 렌즈를 선택한다. 밝은 렌즈라는 말 뜻은요, 조리개의 구멍이 큰 렌즈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어떤 렌즈들은 조리개 최대 개방 수치가 f4, 뭐 f5.6인 경우가 있지만 좀 더 밝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f1.8 뭐 이런 식으로 넓은 조리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조리개를 사용한다는 뜻은 그만큼 같은 시간에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만큼 나는 빠른 셔터 속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빠른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찰칵 찍었는데 사진이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분의 1초의 빠른 셔터 속도를 찍었습니다. 그때 조리개 값이 1.8이었을 때 적정 노출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가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는 1.8이 조리개가 이만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의 최대 개방 수치가 4 정도밖에 안 돼요. 4면은 더 작은 구멍이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이 적겠죠. 1.8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1.8을 만들 수가 없는 렌즈예요. 그렇다면은 노출이 다운됩니다. 뷰파인더 창을 자세히 관찰하시면요, 뷰파인더 창에 깜빡거림이 있거나 아니면 에러라고 뜹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찍으면은 1.8이 필요한데 4로는 어림없어요. 더 많은 노출값을 주세요. 하지만 사진은 찍힙니다. 대신 f4와 f1.8의 노출 차이만큼 어둡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셔터 속도를 이용하실 때 만약에 파인더를 보시고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거 어둡게 찍혔다 라고 하신다면은 조리개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ISO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셔터 속도를 내리거나 렌즈를 바꿀 수도 있겠죠. 예. 자, 고속 셔터, 뭔가를 빠르게 낚아챈다, 순간을 정지한다 라고 했을 때 플래시의 사용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플래시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죠. 빛이니까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사물들을 멈추어 있게 합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가끔 플래시를 사용할 때 이런 사진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지금 옆에 뭔가가 커튼처럼 가려져 있는 이런 사진을 혹시 찍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 찍힌 사진이 맞습니다. 의도되지 않은 실수인 거죠. 자,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런 결과물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셔터의 작동의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우리 셔터는 굉장히 빠른 셔터 속도를 커버를 하죠. 자, 니콘의 D8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셔터 속도는 8000분의 1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8000분의 1초라니. 한데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최고 동조 속도. 동조 속도라는 말 뜻은 뭘까요? 동조 속도는요, 플래시를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셔터 속도를 의미합니다. 최고 동조 속도가 250분의 1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50분의 1초보다 빠른 셔터 속도에서 플래시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셔터는 포컬 플레인 셔터입니다. 포컬 플레인 셔터는요, 아까 동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선막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자, 선막이 다 내려갔습니다. 다 내려간 상태에서 가다가 후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닫히고 사진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고속 셔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250분의 1초보다 빠른 셔터 속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선막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선막이 다 내려가야 되죠. 근데 선막이 다 내려가기 전에 후막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또 후막이 따라서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닫히고 사진이 만들어지는데, 자, 문제는 플래시가 터지는 타이밍입니다. 느린 셔터 속도에는요, 이렇게 선막과 후막이 다 열려 있을 때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러면은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고르게 빛을 내보내주지만, 선막과 후막이 같이 있는 사이에는 요 정도 혹은 요 정도에 밖에 플래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사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진에 나온 이 까만색은요, 사실 아직 다 열리지 않은, 아직 다 닫히지 않은 셔터막입니다. 셔터막이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거라서요. 자신의 플래시를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자신의 카메라의 최고 동조 속도를 아셔야 됩니다. 최고 동조 속도는 카메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는 250분의 1초도 있고요.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1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제일 빠른 게 250분의 1초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는 한 125분의 1초, 200분의 1초 정도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촬영 모드는요, AV, 니콘에선 A 모드입니다. 캐논에서 말하는 AV 모드의 줄임말은요, 원래 뜻은 어페처 밸류입니다. 어페처는 조리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는 어페처, 조리개. 어페처 밸류, 조리개에 가치를 둔다는 말은 나는 조리개를 내가 선택할 테니 셔터 속도와 ISO나 이런 나머지 요소들을 카메라 알아서 맡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리개 수치는 f1.4, f1.4보다 더 낮은 수치도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f1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넓은 수치의 조리개 수치고요. 자,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F2, 2.8, 4, 5.68, 11, 16, 22, 32.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단계들이 바로 한 단계들, 한 스탑. 1.4에서 2, 2에서 2.8. 이렇게 외우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은요. 1.4의 2배는 2.8이죠. 1.4에 2스탑 많은 거는 2.8. 2.8에 2스탑 많은 거는 5.6. 이렇게 한 스탑 건너서 한 스탑이 되면 그 전 스탑의 2배가 됩니다. 그 전 숫자의 2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4와 2.8은 2스탑의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1.4와 2만 외워주시면 돼요. 2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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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자, 조리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피사계 심도라는 것이 깊어집니다. 피사계 심도는요, 초점이 맞는 범위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제 앞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띠릭 맞춥니다. 저는 그 사람 중에 세 번째로 서 있는 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에게 초점을 띠릭 맞췄습니다. 그랬을 때 조리개가 넓은 조리개를 선택한다면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한 명밖에 선명하게 찍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그 뒤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희미하게 나오고 그 사이에
빨간 옷을 입은 남자 한 명만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리개 수치가 커지면서 조리개로 통과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작아집니다. 조리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피삭의 심도가 증가합니다. 피삭의 심도가 증가하면서 앞에 있는 여자와 뒤에 있는 세 명의 여자도 함께 초점이 맞는 겁니다. 첫 번째 찍은 사진은 7명 중에 1명만 초점이 맞아 있다면 두 번째 찍은 위에서 찍은 사진은 7명 중에 하나, 둘, 셋, 넷, 5명 중간에 5명이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점이 맞는 범위, 얼마만큼 넓은 범위를 초점이 맞게 들어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피삭의 심도입니다. 줄여서 심도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피삭의 심도가 늘어나는 배율이 있습니다. 배율이라기보다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남자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앞에 여자 1명인데 뒤에는 여자 3명이 초점이 맞아 있죠. 심도가 맞을 때는요, 내가 초점을 맞춘 부위를 기준으로 3분의 1 앞쪽으로, 3분의 2 뒤쪽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 그 정도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뭐 F11로 지금 촬영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F22로 촬영했습니다. 그럼 더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겠죠, 빛이? 그러니까 심도가 더 깊어지겠죠. 그랬을 때를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11로 찍었을 때는 앞에 3분의 1, 뒤에 3분의 2만큼 맞았는데요. F22로 찍었을 때는 앞에 3분의 1, 여전히 3분의 1이죠. 뒤에 3분의 2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는 뒤쪽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사진을 찍고 확인하기 전에 이 심도를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촬영을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여자, 첫 번째 여자는 초점이 흐려지고 두 번째 여자서부터 네 번째 남자까지만 선명하게 맞추고 싶다. 이거를 의도해서 촬영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도표에서는요, 2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카메라보다 조금 가까이에 서 있고요. 한 명은 카메라에서 조금 더 뒤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선명하게 찍는 방법. 심도를 깊게 하면 되겠죠. 자, 심도가 맞는 범위는요. 늘어나는 범위는 자, 초점을 여기에 맞췄습니다. 여기에 맞췄을 때 카메라 앞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카메라 뒤쪽으로 3분의 2가 확장이 됩니다. 자, F4로 찍었을 때는 이 남자가 피삭의 심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흔들렸죠. 근데 F11로 하니까 이 피삭의 심도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초점은 이 정도로 맞았겠죠. 자, 이렇게 조리개를 조여줌으로써 심도를 앞뒤로 넓힐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앞뒤로 피삭의 심도를 3분의 1, 3분의 2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요. 여기 보이시는 이 두 사람을 평행선상으로 놨을 때 카메라가 지금 평행한가요? 필름면이 평행하지 않죠. 하지만 내가 카메라를 틀어서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라인과 평행하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은 같이 초점이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요. 필름의 라인과 이 사람들이 서 있는 라인이 일치한다면 이 사람 둘은 얕은 심도여도 같이 초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운동장에 학생들이 이제 조회를 하러 줄을 서 있습니다. 1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구령대 위에서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심도가 굉장히 얕은 심도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친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1학년 1반 맨 앞, 1학년 2반 맨 앞, 이 모든 학생들의 초점이 다 맞습니다. 이 뒤에 학생은요,
피사기 심도 바깥에 있다면 전부 다 아웃포커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진의 초점은 필름면과 평행이 됐을 때는 무조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사기 심도는 좌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카메라에서 멀고 가깝고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심도를 미리 계산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존 포커싱이라는 기술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희한하게 생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중형 카메라로서요. 6cm 곱하기 6cm 중형 필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의 특징은요. 내가 지금 뷰파인더를 통해서 얼마만큼 찍힐지 예상은 할 수 있지만요. 뷰파인더 안에서 초점이 맞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사진은 어떻게 찍죠?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렌즈에 뭐가 잔뜩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조리개 값, 현재 조리개 값이 F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수치가 있고요. 여기에 거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사진을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자, 지금 F16, 조리개 16의 수치로 촬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초점을 맞춰 놓은 거리는요. 1.2m와 2m의 사이. 그러니까 여기는 1.7m 정도 앞에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예상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1.7m 앞에 있는 대상은 확실히 초점이 맞겠죠. 근데 1.7m 어떻게 계산하죠? 대략적으로 계산했겠죠. 눈으로. 그러면 초점이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F16으로 났을 때는 조리개가 작아지기 때문에 피사기 심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그거를 바로 이 눈금을 통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눈금들, 위에 눈금들을 보시면은 4.5, 8, 11, 16, 22 조리개의 수치가 써 있습니다. 이쪽에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4.5, 8, 11, 16, 22 우리가 지금 조리개를 16으로 놨을 때 선을 그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0.9m, 대략적으로 0.9m에서부터 무한대에 가까운 0.9m 앞부터 저 뒤에 모두 초점이 다 선명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존 포커싱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찍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목측식으로 여기서 거리가 얼마 되지? 난 이 카메라에서부터 뒤에 배경까지 다 선명하게 맞추고 싶어 한다면은 보자, 대략적으로 이게 한 3m 정도 떨어져 있을 거고 저 뒤에는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3m에서 8m 정도까지 들어오려면은 조리개를 몇으로 놔야 할까라는 걸 계산을 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 렌즈에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용으로 나오는 단렌즈들도 이런 기능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조리개 값이 11로 되어 있습니다. 11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숫자가 있네요. 그랬을 때 피트 미터 단위, 그러니까 현재 2m에서 1m 사이에 있는 것들은 초점이 다 맞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언제 촬영하다가 눈금 봤다가 촬영하다가 눈금 봤다가 할까요? 이거보다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심도 미리 보기 버튼입니다. 자, 우리 카메라는 항상 밝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항상 내 조리개가 최대로 열 수 있는 수치를 뷰파인더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만약에 내가 조리개를 F11로 찍을 거야. 작아져야겠죠. 그럼 F11로 설정을 해놓으면 화면이 어두워지던가요? 아닙니다. 촬영할 때 그 짧은 순간에만 조리개가 조여졌다 펴졌다
조리개가 조여졌다가 셔터가 열렸다가 조리개가 셔터가 닫히고 조리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밝은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밝은 화면, 넓은 조리개로 들어온 이미지는 피사기 심도가 굉장히 얕죠. 그래서 항상 뷰파인더로 볼 때는 하나가 초점이 맞으면 나머지가 초점이 안 맞게 보입니다. 근데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가 설정해 놓은 조리개 값으로 조리개가 조여집니다. 그렇다면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지겠죠. 화면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F22 놓으면은 거의 뭐 어두워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둡게 나옵니다. 하지만 조리개가 조여지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여지는 피사기 심도가 갑자기 깊어집니다. 어둡지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초점이 맞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존 포커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AV 모드, TV 모드, 촬영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저속 셔터, 고속 셔터, 그리고 피사계 심도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냥 일반적인 노출값이 아닌 내가 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방법들을 숙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